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의정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의정부 쓰레기산이 20년 만에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곳은 공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포천시 체육회 직원이 보조금 3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동승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숨기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를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의정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의정부 쓰레기산. 이곳에 쌓인 폐기물들이 지난주부터 수거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폐기물들이 모두 수거되면 확 달라진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이 각종 폐기물을 쉴 새 없이 퍼냅니다. 모두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어느 정도 분류를 돼야 되는데 그냥 다 쌓은 거죠. 지난 14일 이후 나흘 동안 25톤 덤프트럭 200대 분량의 폐기물이 반출됐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방치된 지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첫 수거 작업입니다. 20여 년 동안 쌓이고 쌓인 폐기물이 자그마치 26만 톤. 심지어 차량이 통째로 묻혀 있기도 합니다.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쌓인 건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데는 본 적이 없고요. 중간 처리장 아니고는요. 의정부시는 약 22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폐기물을 모두 수거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 여기 처리업자한테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대표적 흉물이었던 이른바 쓰레기산. 그동안 지역에 꽤나 골치를 썩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쌓아둔 것인데 당장 치우라는 당국의 명령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안 좋죠. 저 먼지 날라오고 그래요, 아파트에. 경전철 운행도 위협했습니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날려가지고 그 선로로 이제 가면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는 이곳에 허용량 이상의 폐기물을 쌓아뒀고 심지어 시우지까지 무단 점용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 결국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쓰레기산은 이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납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안에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나면 이곳을 도시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공원은 의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내년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엔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51살 A씨와 48살 아내, 18살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혈흔과 흉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날 가족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들이 안정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잠실간 광역버스가 오는 9월부터 운행됩니다. 오는 9월부터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포천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기존 2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신설되는 광역버스는 포천시청을 기점으로 대진대학교, 소울읍 송우리, 서울 IC,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앞서 이 노선은 2017년부터 꾸준히 신설 요청이 있었지만 버스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7일 새벽 2시쯤 연천군 군남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쓰레기장 소각장 인근 빈집 일부가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각장 인근에서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소각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천시 체육회 직원이 보조금 3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천경찰서는 포천시 체육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체육회 소속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체육대회 출전비와 훈련 수당으로 지급된 지난 2017년도분 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 시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동승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24살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동승자 B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다음 날 조사에선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동승자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천구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실시한 간파리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결과 7곳에서 1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2건과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 2건, 운영일지 허위 작성 1건 등입니다. 이 중 환경관련법에 따라 4건은 폐쇄 명령과 사용 중지 명령, 조업 정지 명령 등 경고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며 고발사항 5건은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오는 24일 동두천 재생병원 개원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회 법제실과 함께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재생병원의 조속한 개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일성 조사관이 발제를, LH 김익수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부장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재생병원을 포함한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비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요즘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드기 바이러스는 주로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이 많은 4월에서 11월에 발생하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포천시 보건소는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와 경민대학교가 열린 소방과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소방과학교실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의 방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대피 방법 등을 이동체험 차량을 통해 체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홍장표 의정부 소방서장은 열린 소방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의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교실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는 2019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접수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중 청년 배당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 사업입니다. 동두천시는 청년 배당이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지역 내 만 24세 청년들이 내용을 몰라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이 범행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아내 살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여러 번 고개를 가로저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아내 살해 의도 아내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김포 양촌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구급대 도착 당시 아내 A씨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고인의 몸에서는 멍과 타박상 같은 상흔이 확인됐고 사건 현장에서는 술병과 골프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때렸다는 유 씨의 진술에 따라 유 씨가 아내와 싸우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유 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살인죄 적용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면 유 씨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내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불이 나면 무엇보다 신속한 출동이 중요한데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소방차 진입로에 상인들의 물건들이 진열돼 있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부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 역곡역 인근의 한 전통시장.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소방 통로를 무시한 채 과일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소방 통로가 있는지 모를 만큼 옷이 걸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소방로는 항상 비워둬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장 입구부터 반대편 끝까지 걸어가 보니 상당수의 점포가 정도만 다를 뿐 소방로 표시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1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지역이고 시장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협소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손님들이 눈에 이렇게 딱 띄어야 가져가니까 안에서 처박아 놓고 있으면 손님들이 안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발길에 채워야 사간다는 말. 그런 말이 있어요. 발길에 채워야 사간다는 재래시장은.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는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통로 마련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민원을 접할 때마다 상인회를 통해 개선을 요청할 뿐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회의되는 사항이거든요. 뭐 따로 단속을 하거나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소방당국도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 소방 관계자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소방통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예, 우리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인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 적치 금지선을 준수하셔서 유사시에 소방 차량의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만든 소방통로가 일부 상인들의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 규정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엔 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민선 7기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도의 재원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현장. 2차 본회의부터 이어진 도정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지방 분권을 향한 도 차원의 노력에 대한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간 도에서 추진한 지방 분권에 대한 연구와 시, 군과의 소통과 협력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나선 김희겸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민선 7기 들어 지방 분권협의회 등 자체 자문위원회를 꾸려 준비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분과별 과제를 선정하고 또 권역별로 토론을 개최하고 또 의회와 함께 대정부 소통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기본소득은 민선 7기 경기도 핵심 정책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걸 뜻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지방세 자체 지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국토 보유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입법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과 경기도 박물관 활성화 대책 등 여러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나름대로 장기간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 파주에 고령자 맞춤형 병원 복합 경기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수원 광교 지역의 실버 영구 임대주택을 금년 2월에 준공하여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 발언에선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2022년까지 기존 4만 1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사업 지분을 최대한 확보,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수당 고도 처리 시설이 1개소당 평균 약 300에서 500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국비 대응 사업비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제대로 충당할 수 없기에 시군이 부담한 예산을 대응 투자해 주실 것을. 이번 임시회는 안건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예정된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경기주TV 한선주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를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찾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교통사고로 내원했으며 이 중 44%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 관계자는 안전벨트 착용은 환자의 생존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생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보복범죄가 최근 5년간 6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복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63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보복 협박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 폭행도 14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복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 심사를 거쳐 CCTV 설치와 신변 경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사나 18개 공공기관에서 139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서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되며 국가보훈 대상자 16명과 장애인 9명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지역의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는 지난해에만 521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 10건 중 9건은 가해자가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교사 성희롱, 폭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수 김종서와 배우 김민교가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도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경기 지역 화폐 등 경기도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가수 김종서와 배우 김민교는 도 홍보대사로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 동안 가뭄을 해결해줄 정도의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는데요. 이제 비가 다 그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1도가 예상되고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냉방은 아직까진 불필요합니다. 자외선 지수도 비교적 안전하지만 더위가 곧 찾아오는 만큼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 들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